요즘 의정부에서 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의정부를 몇 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의정부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차원에서 갈아타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트 분양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관리 차원에서의 갈아타기 이런 것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게 되는 지역이 의정부고요. 그 중에서도 프루지오 더 센츄럴, 이 지역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10월달에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10월 이내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28일인데 언제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29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금요일날 진행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아마 내일이라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의정부동에서 394-11번지 일대 이 근처 일원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2단지하고 1단지가 나와있고 그러면은 이건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보통의 경우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뭐 2단지 세대와 1단지 세대를 다 합쳐갖고 좀 규모가 있는 것처럼 막 크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도로가 뭐 몇 메타 이상이 되는 관통도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 생각대로 관리비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고, 지도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900세대면은 작은 세대가 아니에요. 의정부에서 900세대면 굉장히 큰 세대인데, 그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207세대 정도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조금 남은 거 일반, 조금 남은 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저층 또는 못난이 또는 뭐 골짜기 이런데 동호수 라인이 이런 게 좀 남아있을 확률이 좀 크죠. 일반 분양분이 이게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먼저 좋은 거를 다 뽑아서 골라가기 때문에,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골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주택은 49, 59, 72, 84. 보통 이제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인데 49가 있습니다. 49가 조금 작은 게 들어가 있는, 임대인가? 임대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조그만 게 들어가 있지? 그리고 이제 84가 여기서는 대장 노릇을 합니다. 보통 뭐 98, 뭐 102, 뭐 105 타입, 뭐 120 타입 이렇게 쭉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걔네들이 그 가장 큰 평형이니까 걔네들한테 조망을 배정을 해줄 거라고요. 49 타입이나 59 타입한테 배정을 조망을 줄 리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120 타입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84 타입 조금 만만한 녀석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84 타입 들어가고 그러면은 조망은 괜찮은데 배정을 받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끝내줍니다. 요 앞에 흐리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변공원, 아마 이게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뭐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이고, 여기 이 정도 조망에 이 정도 폭으로 해서 쭉 지어진 건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요. 수변공원의 길이가 꽤 되고요. 폭도 꽤 되고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서겠죠. 이거 싹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꽤나 멋들어지게 수변공원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원 하나 있는 게 아주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아주 큰 메리트죠. 일단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밥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주말이면 강아지 데리고 여기를 산책을 하고, 또 애들 유모차 태워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저같이 정말 게으른 스타일도 이런 데가 있으면 또 조깅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는 게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또 달라져요.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또 조망이 트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값어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쪽 부지 의정부역 프루지오 더 센츄럴, 이쪽 부지가 이제 여기 뭐 1단지, 2단지에서 이제 나눠지겠죠. 그렇게 나눠질 것이고, 여기 이제 조금 여유 공간, 녹지 공간이 좀 있을 거고, 이제 여기가 수변공원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찍어도 되는데 그냥 조금 안쪽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보수적으로. 해서 이 위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뭐 대략 1km, 예, 여기 의정부역까지 1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물론 여기서 가게 되면은 뭐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600m 정도로 뭐 한 250m 정도 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회룡역 있죠. 여기가 좀 더 가깝기는 합니다. 뭐 한 800m 정도. 그리고 회룡역에서 이제 요거 의정부역이 있긴 하는데 이거 뭐 라인은 그렇게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죠. 예. 이거 그때 분양가가 내가 알기로는 4억 5천 6천에서 뭐 한 5억 2천 3천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 위쪽에 하나 또 있었었죠. 여기 의정부역 스카이더 자이, 요게 그때 한 4억 2천이나 4억 5천 정도 아마 좀 저렴하게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얼마에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거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1금 브랜드 표준 공사 비용이 뭐 평당 얼마에서 나오고 뭐 기타 뭐 해서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굳이 맞춰야 될 이유도 없고 누가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예, 틀려봤자 괜히 뭐 망신만스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동산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은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 쪽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예. 저도 장안평역까지 1km 정도를 걸어 다니는데 뭐 마을버스도 있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뭐 구두 신고 다니는 날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더군다나 이쪽 회룡역을 이용한다 그러면 더더욱이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랑 이 위쪽에 여기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였었죠. 이거 수변공원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아파트에서 똑같이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도 자전거를 타고서 여기까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그러면은 꽤 거리가 나오는데, 이 중랑천 따라서 이제 동부간선 도로 있죠, 이 라인이 꽤 괜찮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근데 많이 막힙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교통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서울로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조금 감안은 하셔야죠.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은, 예,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GTX 라인 뚫리게 되고 그러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의정부 쪽은 지역이 완전히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이쪽에서 의정부역, 여기 이쪽에서 GTX 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이쪽 생활권 반경, 여기는 모든 그 구시가 단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생활 편의시설은 더 이상 뭐 모자른 게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여기 탑성역 쪽으로 해가지고 의정부역에서 전혀 이제 반대쪽이죠. 7호선 라인이 연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바뀌어집니다. GTX 라인하고 7호선 라인역하고 이렇게 생활이 좀 완전 바뀌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제게 그 출퇴근하는 직장 그 가는 노선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두 가지 번역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탑성역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신시가지 단지로 봐야 되죠, 아무래도. 예전에 옛날 의정부역 그쪽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백화점은 여기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GTX가 여기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큰 강점이고, 수변공원이 여기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 근처 아파트들도 여기 수변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부용산도 있고, 여기 IC 주변에 공원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저도 여기 많이 가봐서 알고 있거든요. 좋아요. 여긴 확실히 녹지 공간 면적이 확실히 넓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여기 바로 앞에 이게 있으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보다 여기가 훨씬 더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거,
밀락지구나 이런데 지금 거기 시세가 상당히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자기 직장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더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을지대학교 그 병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메리트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병원이 있는 데를 무조건 선호합니다. 분당이나 판교 같은데 특히 이제 분당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던 분들이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세가 좀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데요. 그 최고의 진료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죠. 을지대학병원이 여기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조그만 이렇게 뭐 병원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제일 큰 사이즈로 해서 들어갑니다. 경기 북부 사이즈에서는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1200개 병상이 있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런 거 종합병원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큰 안심이죠. 만약에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살진 않지만 자기 아이가 아팠을 때 그때 한 번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또는 뭐 이제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도 40대 이상도 내 주위에 뭐 뇌경색 뭐 뇌출혈로 가는 사람 내가 되게 많이 봤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4명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골든타임을 다투어야 되는 그 시각에 이렇게 큰 병원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메리트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뭐 삼성역까지 이게 GTX가 뚫리게 되면 거의 뭐 20분도 안 돼서 가게 되니까 공짜로 태워주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비용이 서울 사는 그 비용보다 의정부에서 사는 여기 분양하는 그 비용이나 해서 충분히 빠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세 차익도 기대를 해 볼 만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이거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아파트를 또는 뭐 빌라든 아파트든 그냥 뭐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냥 뭐 내 집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사 안 가도 되니까 편안하게 이제 살면 돼. 난 그냥 그게 좋아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제 주변의 사촌분들도 그렇고 꽤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살다 가면 괜찮은데 또 물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자산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부동자산으로서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런 거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좋은 입지에 이렇게 돼 있는 데를 하나 딱 받아갖고 잘 살고 자녀분들한테 나눠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훨씬 더 좀 편하고 좋은 이 두 가지 백화점과 이렇게 이 수변공원이 갖춰져 있는 곳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교통까지 이렇게 해서 라인이 갖춰준 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정도 조건을 다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 아파트 숲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부의 대물림으로써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보내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되면 좀 필요하죠. 예. 아니 나야 그냥 나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에 거기서 원룸을 사나 내가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나 어차피 남자는요 거실에 그냥 TV만 있으면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 혼자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 이게 더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즘 의정부가 공급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기존의 아파트랑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시세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들이 첫 번째 특징 브랜드가 없어요. 그냥 뭐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그냥 일반 빌라도 많고 다 그래요 의정부가. 근데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30년 된 거 2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15년 된 이상 된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 그런 것들이 이제 뭐 67%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파트든 빌라든 20년이 가까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 40, 50대 이상 들어간 것처럼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수도가 터지고 뭐 밑에 집에서 전화 와서 뭐 물이 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새 아파트를 보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는요 한 달이라도 최신형으로 일찍 나온 최근에 나온 그 아파트가 좋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소음이라든지 뭐 층간 설계라든지 효율적으로 잘 빼는 거라든지. 근데 요즘처럼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많이 걸려 있고 무슨 뭐 규제 요번 정권데 이런 게 많이 있는 요즘 같은 때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자산으로서의 그 갈아타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아파트 30년 된데 20년 된데 계속 살게 되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면서 계속 불편해진다고요. 물론 나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데 아파트에 안 삽니다. 거기 다 세납 버리고 자기가 사는 데는 또 따로 있어요. 아니 막 다 허물어져거나 아파트에 그 불안해서 살겠냐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안 살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다 다른 데 살고 세를 주는 건데, 이런 데서 살면서 뭐 재건축 들어가면서 뭐 초과 이익 환수제를 다 견뎌내고, 그리고 그때 뭐 한 또 몇 억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또 돈이요. 그거 대비해서 뭐 몇 억을 현금으로 다 쥐고 있다든지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또 재건축이 언제 될지 알고 내 생에는 안 돼요, 잘.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다음 생에 그러니까 진정한 승자는 아들내미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승자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그냥 뭐 오래 살아야 돼, 과속하지 마, 속도 위반하지 마, 신호 위반하지 마, 담배도 끊어, 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그걸 나중에 한 번에 목돈 들어가서 이걸 재건축을 해서 내가 그때 가서 좋은 동호수를 뽑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관리 차원에서 좀 갈아타기를 해줘야 돼, 아파트를. 뭐 1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투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산관리 차원에서 이 최고의 부동자산, 규모가 큰 이 최고의 부동자산, 이거를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더욱 좋다는 거죠. 물론 새 아파트에 살게 되니까 더욱 좋은 점도 있고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층간소음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좀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직은 나와 있질 않아요. 진짜 금요일날 밤에 나오려고 하는지 목요일날 밤에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데를 한번 쭉 많이 보시고 주변의 아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지가 벌써 여기 말고는 없어. 이런 건 다 옛날 단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그게 비교 대상군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할 수 있냐 하시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거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의정부역 프로지오 더 센트럴이라는 이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단지 배치도 하고 동호수 배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평면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어디 타입에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계산해갖고 어디 타입에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몇 점이면 어디에 넣고 어디에 넣으세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의정부 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파트 그 소식을 좀 많이 접하시면서 레이더를 항상 켜놓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요, 레이더를 항상 켜놓고 많이 자꾸 접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자산 증식이 빠르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투자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분들이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이런 분들이 여기다 또 답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리고 나 요번에 좋은 정보 받아갖고 여기서 당첨됐어요,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역시 레이더를 켜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 그래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레이더를 켜고 좋은 정보를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에버랩스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답글은 예 감사합니다 정도까지만 달고 있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아요.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오른쪽에 구독, 좋아요, 알람 나가고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에버랩스도 네이버 밴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